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50mm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린 뒤 오후에 그치겠고 아침 최저 기온 9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고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화하는 이른바 RDF 시설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시가 그동안 주민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관련 법률이 소각장과 달리 주민 지원 사업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제철동 주민들이 일주일이 넘도록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이른바 포항시 RDF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쯤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착공될 RDF 시설은 말이 재활용 시설이지 주민 입장에선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마찬가지인데도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부족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없이 시작하는 것은 실시를 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정 소송을 한번 제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포항시 RDF 사업은 그동안 주민 반대다, 시의회에서의 오래된 공법 논란 등으로 7년 만인 지난해에야 사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촉매환원 처리 시설 등이 추가로 설계에 반영돼 다이옥신 등 배출 오염물질의 설계 기준이 당초보다 강화됐습니다. 준공 후에 초기 5년간은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상이 있다든지 민원 발생이 있으면 즉시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입장에선 소각에 따른 환경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법률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과 달리 RDF 시설은 주민 동의나 지원 사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보상 성격의 지원 사업 협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 상태로 시간에 쫓긴 포항시가 2018년 완공 목표로 오는 5월 착공하려 하자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RDF 시설 인근 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포항 북선거구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주민센터 옆 담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 후보 4명의 얼굴 부분이 뚫려 있고 비닐막이 찢어진 채 발견됨에 따라 누군가가 일부러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의 사무실 건물 안에 걸려있던 대형 현수막 아랫부분이 불에 그슬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총선 투표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오늘부터 닷새간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경찰이나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김동리의 단편소설 무녀도의 배경인 금장대 일대를 힐링 코스로 개발합니다.
경주시는 금장대 앞에 형산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설치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장대 둘레길과 자전거 도로도 조성할 계획인데 오는 8월 착공해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장대 힐링코스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금장대와 함께 신라 자비왕과 관련된 설화의 배경인 형산강 예기청소지와 인근 선사시대 암각화 등이 함께 어우러져 경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땅 주인과 행정당국 간의 갈등으로 초등학교 후문이 막혀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포항 MBC 보도와 관련해 땅 주인이 학교 후문 통학로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땅 주인 서모 씨는 학생 편의를 위해 돌담으로 가로막았던 기존의 폭 2m, 길이 20여 미터의 통행로를 내일까지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히고 경주시와 교육청도 땅 매입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학교 학부모들은 오늘 아침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울진에서 충남 서산 간 총 연장 340km의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추진 작업에 경상북도와 충청 남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합류했습니다. 경북과 충남북은 3명의 지사 명의로 작성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가 경북 동해안 교통망 확충과 서해안 물류 기능 강화, 청주 국제공항 접근성 향상 등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철도통과 12개 지역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들도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동서내륙철도의 3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융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늘 도청에서 중앙문화융성위원회와 협약을 하고 제2기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상북도와 중앙문화융성위원회는 실크로드 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문화 수출 확대와 전통마을, 서원 등에 대한 역사문화 체험 사업 추진, 한옥, 한복, 한식 등을 활용한 한류문화 주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 각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제2기 도문화융성위원회는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도문화정책을 자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